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방통위 의결부터 어제 대통령의 전제결제 제가까지 속전속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분리징수 추진의 목적과 절차의 문제 또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까지 우리 사회에 수많은 질문과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언론학자이자 주요 토론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공영방송의 현실을 체감하고 연구하는 분이시죠.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 교수님하고 저하고 또 범죄도시 시리즈로 3천만 관객을 이미 이제 이 시리즈만으로 돌파한 마동석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죠? 동갑이라는 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몰랐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네요. 네. 저는 마동석 씨가 동감인지 몰랐네요. 네,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조금 분위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교수님이 이제 시원하게 궁금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신료 분리징수 속전속결입니다. 예.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속전속결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네. 뭐 필요하면 빨리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뒤에서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이제 재원이죠. 직접 재원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상 공영방송은 특히나 KBS는 수신료 재원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병합식 그 고지 시스템은 1994년에 합산되기 시작을 한 거니까 25년 거의 30년 이상 된 제도죠. 네. 그동안 언론학계나 방송학계에서 분리징수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타당하냐 그렇지 않냐의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징수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다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정을 그러면 지난 20몇 년간 학계에서 논의할 때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 학계에서는. 그렇죠? 물론 법안은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그게 뭐냐면 수신료라는 제도를 유지하는 한 본질적으로 어떤 징수 방식을 가지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수신료 제도 자체의 정당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렇다면 현재 분리징수, 그러니까 분리징수로 나가지 않고 결합해서 하는 건 아주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만은 아니지만 굉장히 쓸모 있는 방법일 수는 있다. 왜? 실제로 징수하는 자나 그다음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러면 지난 20몇 년간의 학계의 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론이잖아요. 그 다른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논의가 또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 오랜 기간의 논의 없이 기껏해야 2달 내지 1달 기간에 걸쳐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건 학계의 논의라든가 학계의 우려하고는 굉장히 다른 결의 정책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 거죠. 절차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원을 얘기하려면 재원은 본질입니다. 본질. 공영방송제도의 본질이에요. 재원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지난 20몇 년간 논의한 것만큼의 논의가 뭔가 필요했어야죠. 근데 그게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는데 댐이 있어요. 그 공영방송의 수신료에 대해서 수신료를 모아놓는 댐이 있습니다. 네. 이 댐을 더 잘 정비할 거냐 물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전체를 고치려면 뭐가 필요하냐 입법권이 필요해요. 현재 정부는 소수 여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댐 전체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댐에 구멍을 내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댐에 하나의 구멍을 내면 물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굉장히 큰 혼란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절차, 입법권까지 정비를 하고 차근차근 하는 경우에 오히려 더 설득력도 있고 당연하죠. 명분도 세울 수가 있는데 왜 네.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일자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게 6월 5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 돼서 6월 11일에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안을 방통위 안에 상정을 해요. 방통위는 합의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불과 5일 지나서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입법 예고는 보통 하게 되면 40일 정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례적으로 10일로 줄입니다. 네. 그리고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서 대통령 제가까지 이루어진 거죠. 즉 입법 과정이 한 달 약간 남짓 정도 되는 과정 동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신속한 과정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신속할까?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한 달여 전인가요? 한 달 5월 반 전? 30일 정도에 네네. 이루어졌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이 되면 구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현재 여당 추천 구도
구도가 2명이 되고요. 원래 3명이 있었던 야당 추천 구도가 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법적 기술이 들어갔는데요. 최민희 전 이제 상임위원, 전 의원이 원래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지금 계속해서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걸어서요. 만약에 제대로 임명이 됐다면 그것도 2대2 구조 내지 3대2 구조였던 얘기겠죠. 2대1이라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됐어야 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반대쪽이 2명이 억지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명으로 줄었어요. 2대1 구조를 가지고 지금 김효재 위원이라는 분이 상임위원장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5월 30일에 그게 구도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쫙 현재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방통이라는 게 원래 합의제 구조라고 하는 건 여야의 정치 구도를 반영해서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건데 이 구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린 상태로 진행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네. 졸속 추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수신료 분리징수 자체에는 또 찬성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정책 제안을 받는 민원 제안을 받는 그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압도적인 분리징수 찬성 의견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내건 거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95%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직접 밝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과학적 방식의 여론조사도 아니고요. 네. 세금이나 이런 거, 세금에 저희 준하는 걸 여론조사 방식으로 해결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예, 아무리 납세자의 불만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아까 학계 얘기한 거, 학계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학계 제대로 의견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는가? 네. 수신료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수신료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수신료를 난 정말 분리해야겠어. 난 한 조에 내는 방식은 못 하겠어. 정말로 나는 분리해서라도 낼 거야. 라는 거에 찬성했을까? 네. 저는 아마 대부분은 수신료 안 내는 거에 찬성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차라리 수신료 제도를 없애려고 해야죠. 예, 저는 수신료 제도 없애는 거에 찬성은 하진 않습니다만 수신료 제도를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책임지고 논의를 해야 돼요. 왜? 이건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걸 안 했죠. 다시 말하면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찬성의 내용은 그다지 과학적이지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것도 아닐 뿐더러 자신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지지하고 난 결과를 저는 명목적인 어떤 이유로 삼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시사본부에서도 뉴스를 소개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분리징수가 지금 징수료 수신료를 안 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죠. 내야 되는 것이고 예. 만약에 내지 않는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는다면 연체료가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뭐 재산이나 등등의 법적으로 이제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취해졌는데 자,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지금 과정과 절차를 보면 네. 공영방송이 노영방송, 편향방송을 했다. 이게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자, 편향방송 또 노영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 주장을 근거로 분리징수라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 무슨 옳은 방식이냐 또는 정상적인 방식이냐 또는 개선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 부분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요. 그 이유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책을 추진했던 대통령실과 방통위는 한 번도 편향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한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내용적인 판단을 가지고 재정을 건드리는 건 편성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당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되게 무책임하게 한 겁니다. 되게 사실은 대통령실을 외려 깜짝 놀라게 할 그런 발언에 전 가까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내걸었느냐? 사실은 내건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도만 내걸었던 겁니다. 되게 동어반복적이죠. 나중에 가서 설명한 게 뭐냐면 한전에 병합징수 되다 보니 자기는 TV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야 되는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잘못하면 전기가 끊기니까 잘못 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이제 불만의 근거로 삼았고 그 분리징수의 필요의 근거로 삼았던 것 외에는 사실은 명확한 게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구의 거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TV를 가지고 있는 가구예요. 네. KBS를 수신하든 말든 수신료를 내야 되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안 냈어야 되는 분들이 냈어야 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그것들이 병합징수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그러면 정책의 근거로 밝혔어야 돼요. 못 밝혔겠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KBS를 시청하느냐 시청하지 않느냐 청취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TV 수신기를 가지고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기준이 왜 쓰는 줄 아십니까 혹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수신료라는 말 자체 예전에 시청료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네. 잘못된 이유가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게 시청료란 말이에요. 예, 그거는 IPTV라든가 아니면 OTT를 보는 게 그런 시청료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신료로 간 이유는 뭐냐면 수신이 가능하면 다 내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상파의 방송 구조라고 하는 게 수신을 받는 순간 돈을 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혀 있지가 않습니다. 유료 방송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수신을 하고 있는지 수신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무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공영방송 수신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방송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분담해내는 그런 분담금입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네. 왜냐하면 수신료를 내지 않잖아요. 광고로 만약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광고로 충당해야 되는 수많은 방송사들이 있어요. 그 방송사들에게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갑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광고로 자신의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KBS가 광고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은 광고로 뭔가 운영되고 있는 방송사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득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KBS의 시청료와 무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수신료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이 수신료는 KBS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 그리고 EBS까지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정한 비율로 물론 전달이 되고 있긴 네. 합니다. 자, 분리징수가 오늘부터 이제 시행됩니다. 시행령이 대통령의 제각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바뀌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한전도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죠.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징수를 이렇게 단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 분리하는 고지서 분리를 해야 되고 계좌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만약에 돌아가는 좋은 점이 있다면 정말로 TV도 안 가지고 계신 분이고 방송 수신을 전혀 안 하는 분인데 전기세 끊길까 봐 전기 끊길까 봐 냈던 분들이 아주 일부가 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아마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알면 당연히 가능했던 것들인데요. 그거를 제외하고 난 다음에 다 비용 증가입니다. 이걸 위해서 별도의 고지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내라고 독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 냈다고 하면 강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강제 징수하려면 또 그만큼의 행정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분리징수 이후에 징수되는 돈은 줄어들고 징수를 위해 쓰이는 돈들이 훨씬 늘어나서 거의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과연 이렇게 바뀌는 게 정말로 국민을 위해 바뀌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리징수가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닌데 자, 방통위의 설명도 조금은 의아하고 무슨 연유인지 궁금한데 방통위는 수신료를 안 내도 불이익이 없다. 가압류는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 이 수신료와 관련된 법적인 설명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법적인 설명은 당연히 이제 내도록 되는 게 의무고요. 방송법으로 구정되어 있는 네.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산금이 붙도록 돼 있고요. 그 가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연히 압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통위가 이걸 국민을 정말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징수비용, 행정비용, 집행비용이 더 높았을 때 그 징수할 내용보다 보통 안 하는 것들을 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좀 특별한 설명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는 돈이 우리나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KBS뿐만이 아니라 EBS를 비롯한 기타의 방송 시스템의 기초 자본이 됩니다. 이게 방통위를 드나드는 학자들과의 공통의 합의된 결론인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안 내시려면 안 내셔도 됩니다. 이거는 징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이나 마찬가지고요. 혹시라도 체납이 됐다라도 압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는 불편을 안 낸 사람과 KBS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태도예요. KBS가 직접 나서서 싸워야 되는 상태로 바꿔버리는 거죠. 불쾌한 상황들이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이 불쾌한 상황들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을 거예요. 80년대에 수신료 네. 납부거부 운동이 있었을 때요. 그 불쾌한 상황들을 재현하고자 하는 목적 아니고서는 국가기관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좀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KBS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환호한다거나
대환영을 한다거나 이런 뭐 집단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큰 국민적 저항 없이 추진이 돼 왔고 결국 대통령의 제가 결정까지 났습니다. 국민 저항이 별로 없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보도는 오늘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정말 변화가 시작되니까 어떡하나 라면서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 아마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하는 타임이 온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는 보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실제로 상당히 냉소하거나 방관하는 태도였었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 부터 시작해서 된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바뀔라나? 뭐가 뭐 어떻게 될라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저항을 안 했거나 찬성했던 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신료를 선택적으로 안 내도 되는 거로 착각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까지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여론의 저항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론에 적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약간은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예를 들면 분리징수는 안 내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걸 목적의식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오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찬성 여론만 높다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 담당자로서는 상당한 책임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여론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한 이유는 일부러까지 뭐 나서서 조작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방임한 것이죠. 잘못된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그런 의미가 전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중에 또 KBS의 경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했다. 뭐 신뢰할 수가 없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뭐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뭐 무보직도 상당히 많다. 이런 인식들, 공영방송 자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 외부 환경적인 문제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건 설명하려면 참 많이 긴데요. 네.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굴러가는가를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신 채 자극적인 단어들에 꽂혀요. 무보직의 억대 연봉? 내 주변은 없는데? 이런 거죠. 근데 무보직이라고 하는 건 제작을 안 하거나 일을 안 한다는 말과는 무관한 일인데 다시 말하면 부장이니 과장이니 이런 게 이제 안 붙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네.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죠. 억대 연봉이 누구서부터 되는 것이냐 한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KBS가 이른바 적체 인원이라고 부르는 상위 적체 인원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정치권이 상당히 활용해 버립니다. 이거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포퓰리즘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대중의 정서를 부정적으로 읽는 겁니다. 대중들의 정서를 온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비틀어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불만을 이제 촉발시키는 그런 방식인 거죠. 물론 KBS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선. 그리고 굉장히 이른바 슬림한 다시 말하면 제작 위주의 조직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제작의 내용이 지금까지처럼 무거운 몸을 끌고 가면서 막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만들기 위한 생산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네. 그거를 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바꿔줘야 돼요. 현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방통위도 나서고 대통령실도 나서고 학자들도 나서고 KBS도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만드는 구조에서 어떤 돈들을 쓸 것인가라는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사람들의 불만 방만하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돈이 저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싫어라고 하는 되게 초보적인 감정들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방만한 경영. 그래서 KBS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이 분리징수가 그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연결된 건 아닌지 라는 의문도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근본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일각에서는 이제 뭐 편향 방송, 노영 방송 이야기하면서 뭐 KBS가 필요한 방송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의 NHK 또 우리가 영국의 BBC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 뭐 KBS이든 아니든 공영방송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필요한 방송 체계인가? 이 부분도 근본적인 물음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근본적인 물음 맞죠. 예.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방송이 채널 한두 개뿐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을 받을 때 내가 돈을 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장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누군가한테 무료로 그냥 다 뿌려요. 뿌리니까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어떤 편익이 돌아간 거죠,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방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돈을 내야겠다. 그게 바로 수신료 개념이었던 겁니다.
50년 넘은 개념입니다. 음. 네, 짧게 보더라도요. 길게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개념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상파로 몇 개의 채널만 수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 여기서 방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고료가 아닌 수신료를 내야 된다? 이 개념 굉장히 낡은 개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한 지난 50년간 그리고 더 짧게는 한 20몇 년간 학자들이 이 논의를 하면서 여전히 그래도 수신료 제도를 병합징수된 수신료 제도를 나름대로 그냥 지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큰 변화를 해야 하려면 법을 엄청나게 바꿔야 되는데 어느 정부든 간에 역대 어느 정부든 간에 이 법을 바꿀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꿀 생각으로 진행을 해서 정말로 현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은 뭘까? 되게 많거든요. 네. BBC 같은 경우나 전형적인 케이스로 이른바 무료 OTT를 공영방송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 그다음에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자연사 다큐멘터리.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편향성의 문제는 내용적 주관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 적어도 해외 뉴스나 국내 뉴스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탁월하게 잘 정돈된 뉴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은 상업방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실은 보도 기능을 흩뜨리고 있는 OTT 환경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스템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새로운 돈을 새롭게 만들 각오가 돼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지난 10년간 논의가 사실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 준비는 하나도 꺼내보지 않은 채 갑자기 시행령을 바꾸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거는 이것을 위해서 봉사해왔고 고민해왔고 공부해왔던 많은 연구자들, 많은 전문가들을 상당히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BS를 바라보는 시청자분들의 국민들의 인식은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정책적인 결정이냐 미디어 정책 차원의 결정이냐 그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예.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일본의 NHK도 영국의 BBC도 비슷한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긴 시간 우리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한때는 KBS가 수신료 인상을 네. 거론하면서 방송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게 첫 번째로 NHK나 BBC 흔히 얘기되는 것들은요. NHK는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한 공영방송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취급받는 공영방송도 아니고요. 다만 살짝 디스를 하시는 건가요? 예, 돈이 많은 방송일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은 정치 체제가 안정적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민당 시스템에서 그다지 안 바뀝니다. 일본 사람들도 알아요. 정권 교체가 잦은 국가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나름대로 신사협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권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자민당이 운영하는 국가관에 NHK가 보조해 줍니다. 대신 뉴스는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머지 부분 다큐멘터리나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을 잘 만들어서 눈에 띄는 역할을 하는 거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 그리고 일본은 상업방송이 워낙 선정적입니다. 그 선정적인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NHK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BBC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가장 역동적인 형태죠. 우리 돈으로 치면 수신료 우리 돈보다 10배를 내가지고 운영되는 방송사입니다. KBS의 2,500원 수신료보다 10배 정도의 수신료를 그렇죠. BBC는 받고 1년에 있군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내는 방송사입니다. 와우. 네. 돈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네. 돈의 차이가 명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BBC를 운영해온 사람들이 이른바 불편 부당성이라든가 압도적인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를 계속해왔죠. 그런데 BBC도요. 예를 들면 보수당이 이제 보통은 그 공영방송을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국가 세금 비슷한 게 들어가는 방송이라고 보기 때문에 민영화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대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 17년 이상 집권하고 이랬을 때 보수당이 장구 집권할 때마다 늘 수신료 폐지론 나오고요. 민영화론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이념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경우에도 말만 나왔다가 사실은 제도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경우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신료 인상 얘기가 왜 나왔느냐. 너무나 단순한 논리는 20몇 년 전에 2,500원 정해졌던 거 네. 20몇 년 뒤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당시 2,500원이 신문 한 달 구독료. 한부 구독료를 그렇죠. 기준으로 했던 것이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칼라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비싼 돈이었지만 낼 수 있도록 된 건데요. 지금은 물가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나게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내죠. 근데 이게 논의의 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물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 이제 옛날만큼 KBS 안 보고 옛날만큼 뭐 이렇게 KBS를 보기 위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데 왜 수신료만큼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이게 불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설득해야 돼요. 내 돈이
단지 보든 안 보든 KBS를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구조 전체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마중물이 된다. 사실은 여기서 작가들이 키워지고 PD들이 키워지고 이렇게 키워진 PD나 작가들이 또 다른 상업방송사에 가가지고 새로운 어떤 창의성을 만들어내고 도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남들이 안 만드는 대하사극을 만들고 이런 것들 여기는 돈이 든다. 이 돈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나머지 좀 더 창의적인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 방식으로 설득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KBS만 쓰는 KBS 여러분들이 보는 KBS 방송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러면 수신료를 사실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 수신료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지. 아까 이제 정준희 교수께서 수년 동안 이야기되어 온 연구되어 온 대안도 있다. 결국에는 이제 분리징수가 시작되면서 징수율이 낮아지면 재정적인 부분도 극복을 해야 되고 KBS가 또 국민들로부터 또 정치권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권으로부터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영방송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향성을 늘 어느 쪽이든 얘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치권이 물론 의사결정을 하고 입법을 해야 되지만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 논의나 이런 거 다 정치권 설득하려고 해왔어요. 눈치 보면서. 국민을 직접 설득해야죠. 아하. 근데 국민들이 진영화로 돼서 나눠져 있어서 좌파 우파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못하겠다라는 게 KBS의 변명이에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른바 그다지 진영적이지 않은 분들부터 해서 약간 보수적이나 약간 진보적인 분들 가운데 그래도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 KBS 수신료 못 내도 EBS한테 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EBS가 정말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EBS가 훨씬 착하고 좋은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더라도 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을 국민의 절반 정도를 이상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당신들이 필요한 걸 해보겠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 쓰는 돈이 아니라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 시대에 만들기 위한 돈이다라는 것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법이나 이런 논의로는 절대로 문제가 이제 앞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KBS가 직접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준희 교수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우리 KBS 방송 저는 그게 떠오르네요. 국민의 방송. 그렇죠. 예. 더 절실하게 인식되는 것이 요즘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 겸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